AI 칩 비교 GPU, TPU, NPU와 레니게이드. 당신의 AI 서비스가 느립니까? 아니면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옵니까? 지금 당신이 사용하는 AI 가속기가 정말 최선의 선택일까요? GPU, TPU, NPU. 그리고 이제 레니게이드라는 새로운 선택지까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AI 칩이 정확히 뭐가 다른지, 그리고 당신의 프로젝트에는 어떤 칩이 가장 적합한지 완벽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일부 GPU의 탄생. 게임에서 시작된 AI 혁명. 일단 GPU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GPU는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입니다. 이름 그대로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칩이었어요. 1990년대 후반 엔비디아가 처음 만들었는데요. 이 회사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수백만 개의 픽셀을 어떻게 빠르게 처리할 것인가? CPU처럼 하나씩 처리하면 너무 느렸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뭐였냐면 작은 일꾼 수천 명을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요. 이게 GPU의 기본 개념인데 수천 개의 작은 코어를 병렬로 배치하는 구조입니다. 2006년 쿠다 게임 칩이 AI 칩으로. 그런데 2006년 엔비디아가 쿠다라는 기술을 발표하면서 게임이 바뀝니다. 쿠다는 GPU를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계산에도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과학자들이 깨달았거든요. 이거 신경망 학습에도 쓸 수 있겠는데? 신경망도 결국 거대한 행렬 곱셈의 반복이거든요. 이것이 현대 AI 붐의 시작입니다. 최신 GPU의 성능. 현재 최신 GPU들의 성능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H100은 14,592개의 쿠다 코어를 가지고 있어요. H200은 같은 수의 코어지만 메모리를 80기가에서 141기가로 늘렸습니다. 메모리 대역 폭도 3.35Tbs에서 4.8Tbs로 향상됐어요. 최신 B200은 코어를 16,384개로 늘리고 192기가 메모리를 탑재했습니다. 그런데 전력 소비가 700W에서 1000W로 올라갔어요. GPU의 강점과 약점. GPU의 강점은 뭔가요? 첫째, 엄청난 유연성입니다. 어떤 신경망이든 처리할 수 있어요. 둘째, 가장 성숙한 생태계입니다. PyTorch, TensorFlow 같은 모든 주요 프레임워크가 GPU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셋째, 개발자 커뮤니티가 엄청 많아요. 문제를 만나면 인터넷에 해답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약점도 있습니다. 전력 소비가 엄청 많아요. H100만 해도 700W예요. 냉각도 힘들고요.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비용이 급증합니다. 2부 TPU의 등장. 구글의 절실한 필요. 이제 TPU 이야기를 해볼게요. TPU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입니다. 구글이 2016년에 만들었는데 이게 왜 필요했냐면요. 구글은 매일 수십억 건의 검색 쿼리를 처리합니다. 지메일, 사진 인식, 번역 서비스. 이 모든 게 뒤에서 신경망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GPU로만 하면 전기료가 어마어마했어요. 구글의 엔지니어들이 계산해봤대요. 이 속도로 가면 2020년쯤 우리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구글이 내린 결정은요. 범용성은 포기하자. 우리 서비스에만 최적화된 칩을 만들자. 시스톨릭 어레이 마음에 드는 구조. TPU의 핵심 구조는 시스톨릭 어레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128 곱하기 128 크기의 연산 유닛들이 격자로 배열돼 있어요. 데이터가 심장의 박동처럼 흘러갑니다. 가중치는 미리 각 유닛에 로드되어 고정돼요. 그리고 입력 데이터는 한쪽 끝에서 들어와서 옆 유닛으로 차례차례 전달됩니다. 이게 왜 좋냐면요. GPU에서는 연산할 때마다 메모리에 접근해야 해요. 메모리에 데이터를 가져가고 계산하고 다시 저장하고. 이 과정이 느려요. 특히 메모리 접근이 가장 큰 병목입니다. 그런데 TPU의 시스톨릭 어레이에서는 한번 로드한 데이터를 수만 번 재사용해요. 메모리 접근을 극도로 줄이는 거죠. 결과적으로 GPU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TPU의 약점. 그런데 TPU도 약점이 있어요. 첫째,
구글 클라우드에서만 쓸 수 있어요. 둘째, 특정 작업에만 최적화돼 있어요. 지원하지 않는 연산이 있으면 CPU로 폴백되거든요. 셋째, GPU만큼 대중적이지 않아요. 개발자 커뮤니티가 작거든요. 3부 NPU의 필연성, 배터리와의 싸움. 이번엔 NPU입니다. NPU는 뉴럴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예요. 이건 모바일 기기를 위해 만들어진 칩입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에서 얼굴 인식이 작동합니다. 음성 어시스턴트가 응답합니다. 사진을 실시간으로 편집합니다. 이 모든 게 AI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제약이 뭐냐면 배터리입니다. 매번 서버에 데이터를 보낼 수도 없고요. 느리고 비싸고 개인정보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휴대폰 안에서 바로 처리해야 해요. 그런데 일반 GPU를 축소해서 넣으면 배터리가 1시간도 못 간대요. NPU의 극단적 선택. 그래서 NPU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학습은 포기하고 추론만 합니다. 이미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기만 하는 거죠. 필요한 연산도 정해져 있어요. 행렬 곱셈, 컨볼루션, 활성화 함수. 이것만 하드웨어로 가속합니다. 불필요한 기능은 다 쳐냈어요. 결과적으로 엄청 저전력이에요. 애플의 M4 칩 뉴럴 엔저는 38TOPS의 성능을 5W 이하의 전력으로 달성합니다. NPU의 문제점. 그런데 NPU도 문제가 있어요. 첫째, 엄청 단편화돼 있어요. 애플은 Core ML, 퀄컴은 SMP, 인텔은 오펀VINO, 앤드로이드는 NNAPI. 벤더마다 다른 SDK를 써요. 둘째, 범용성이 없어요. 특정 기기에만 작동하거든요. 셋째, 메모리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2메가에서 16메가 정도밖에 안 돼요. 사부 성능 비교. 처리량과 지연 시간의 트레이드 오프. 이제 이 세 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처리량과 지연 시간입니다. GPU는 대규모 배치 처리에서 최강입니다. 수천 개의 코어가 동시에 작동하거든요. 초당 수조 개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어요. H200은 메모리가 커져서 더 큰 배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TPU도 비슷한 수준이지만 특정 워크로드에서 더 효율적입니다. NPU는 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의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처리합니다. 지연 시간이 가장 짧습니다. 전력 효율의 차이.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TPU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시스톨릭 어레이의 데이터 흐름 최적화 때문이에요. GPU 중에서는 H200이 H100보다 낫습니다. 메모리 성능이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전력을 씁니다. 엣지 기준으로는 NPU가 압도적입니다. 같은 성능을 기준으로 NPU는 GPU 대비 10배 이상 낮은 전력으로 동작합니다. 메모리의 중요성. 메모리도 중요해요. H100은 80기가였어요. H200은 141기가입니다. 이건 큰 차이예요. LLM 추론을 하려면 모델의 모든 파라미터를 메모리에 적재해야 하거든요. 더 큰 메모리는 더 큰 배치 사이즈를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어요. TPU는 메모리가 192기가 이상이에요. NPU는 2에서 16메가 정도밖에 없어요. 오브 레니게이드의 등장. 새로운 카테고리의 탄생. 지금까지 GPU, TPU, NPU를 봤는데요. 이제 네 번째 선택지가 나타났습니다. 퓨리오사 AI의 레니게이드입니다. 2024년 8월 하트칩스 2024에서 정식 공개됐어요. 이 칩은 뭐가 특별할까요? 레니게이드는 단순한 GPU의 개선판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아키텍처를 사용해요. TCP 아키텍처 혁신의 핵심. 레니게이드의 핵심은 텐서 컨트랙션 프로세서 아키텍처라고 불리는 거예요. 기존 GPU는 고정된 크기의 행렬 곱셈을 기본 연산 단위로 삼습니다. 그런데 AI 모델의 데이터는 다양한 크기의 텐서예요. 크기가 맞지 않으면 데이터를 변환해야 합니다. 패딩을 하고 모양을 바꾸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연산과 메모리 낭비가 발생합니다. 레니게이드는 텐서 축약이라는 개념을 하드웨어 명령어로 지원합니다. 텐서의 크기에 맞게
동적으로 하드웨어를 재구성하는 거죠. 불필요한 데이터 이동을 극도로 줄여요. 결과적으로 엄청 효율적입니다. 레니게이드의 하드웨어 사양. 레니게이드의 사양을 보겠습니다. TSMC의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어요. 약 40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집적돼 있습니다. 메모리는 HBM3 48기가입니다. 메모리 대역폭은 1.5Tbs예요. 비교해보면 L40S는 864Gbs밖에 안 돼요. 레니게이드가 약 2배 빠릅니다. 전력 소비는 150W입니다. 최대 180W까지 허용돼요. 이건 L40S의 350W, H100의 700W와 비교하면 엄청 낮아요. 놀랍게도 패시브 쿨링을 지원합니다. 팬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성능은 FP8 기준 512TFLOPS입니다. 왜 HBM3인가? HBM3을 탑재한 이유가 뭔가요? LLM 추로는 특별한 특성이 있어요. 연산 속도보다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가져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를 메모리 바운드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레니게이드의 1.5TbS 대역폭은 긴 컨텍스트나 큰 배치를 처리할 때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합니다. 소프트웨어 생태계. 레니게이드의 또 다른 강점은 퓨리오사 SDK입니다. TCP 아키텍처는 복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컴파일러가 모델을 자동 분석합니다. 최적의 연산 전략을 알아서 생성해요. 개발자는 PyTorch나 TENSORFLOW에서 코드를 거의 수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SDK는 오픈AI API 호환성을 제공해요.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백엔드만 레니게이드로 바꾸면 됩니다. PAGDATTENTION 같은 LLM 최적화 기능도 지원합니다. 허깅페이스 허브와 직접 연동되니까 모델을 바로 로드할 수 있어요. 6부 실제 성능. LG 파일럿 테스트 결과. 레니게이드가 정말 잘 작동할까요? LG AI 연구원이 8개월간 테스트했습니다. 자신들의 엑사원 모델로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라마 3.1 70B 모델 기준으로 레니게이드는 엔비디아 L40S 대비 2.25배 높은 전력 효율을 달성했어요. 2배 이상 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서비스를 2배 이상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토큰 처리 속도. 라마 3.1 8B 기준으로 보면요. 레니게이드는 초당 약 2000에서 3000 토큰을 처리합니다. 배치 사이즈 단일 사용자에서도 4060 TPS를 유지합니다. TPS는 초당 토큰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간의 읽기 속도가 초당 200에서 300단어라는 걸 생각하면요. 40에서 60 토큰은 엄청 빠릅니다. 끊김없는 자연스러운 대화 경험을 보장해요. 대규모 모델 지원. 레니게이드는 단 2장으로 라마 3.1 70B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약 96기가 메모리면 충분해요. 이건 비용 효율적입니다. GPU로 같은 작업을 하려면 더 많은 카드가 필요하거든요. 7부 비용 분석. 총 소유 비용 비교. 데이터 센터 운영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총 소유 비용입니다. 칩 가격만 싼 게 아니거든요. 3년간 운영했을 때 드는 모든 비용을 계산해야 해요. 레니게이드의 장점을 정리해보면요. 첫째, 하드웨어 가격이 약 30% 저렴합니다. 둘째, 전력 비용이 약 50% 절감돼요. 셋째, 냉각 비용이 줄어듭니다. 패시브 쿨링이니까요. 넷째, 같은 렉 공간에 더 많은 서버를 배치할 수 있어요. 낮은 전력은 라이센스도 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3년 기준 40에서 50%의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이건 대규모 AI 서비스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8부 선택 가이드. GPU를 선택해야 할 때 언제 GPU를 쓰면 될까요? 첫째, 연구 환경에서 다양한 모델을 실험할 때입니다. 둘째, 여러 프레임워크를 섞었을 때입니다. 셋째, 그래픽 렌더링과 AI를 함께 처리해야 할 때입니다. 넷째, 완벽한 호환성이 중요할 때입니다. GPU는 생태계가 가장 성숙하거든요. TPU를 선택해야 할 때, TPU를 쓰면 좋을 때는요. 첫째, 구글 클라우드 환경에서 초대형 모델을 학습할 때입니다.
둘째, TENSORFLOW나 JAX만 쓸 때입니다. 셋째, 최고의 전력 효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구글 서비스 같은 대규모 인프라에 최적화돼 있거든요. 레니게이드를 선택해야 할 때, 레니게이드의 진짜 쓰임새는요. 첫째, LLM 기반 서비스의 대규모 상용 배포입니다. 챗GPT 같은 서비스를 직접 운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레니게이드면 충분합니다. 둘째, 비용 최소화가 중요한 환경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회사라면요. 레니게이드는 진짜 매력적이에요. 셋째, 에이전트 AI 같은 복잡한 추론이 필요할 때입니다. NPU를 선택해야 할 때, NPU는 어디에 쓸까요? 첫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앱입니다. 둘째, IoT 기기들입니다. 셋째, 배터리 수명이 극히 중요할 때입니다. 넷째,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할 때입니다. 온디바이스 AI라고 불리는데요. 모든 처리가 기기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구부결론, 선택의 시대. 여러분, 지금은 선택의 시대입니다. 더 이상 엔비디아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에요. GPU는 만능 도구입니다. 유연하고 강력합니다. TPU는 전문가입니다. 특정 작업을 극도로 효율적으로 합니다. 레니게이드는 신세대입니다. 전력 효율과 비용 효율성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NPU는 모바일 전문가입니다. 적은 전력으로 즉시 처리합니다. 올바른 선택. 중요한 건 자신의 워크로드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학습을 해야 할까요? GPU를 선택하세요. 추론만 하면 될까요? 레니게이드를 고려해 보세요. 모바일이 필요할까요? NPU를 선택하세요. 구글 환경에서 대규모 작업을 할까요? TPU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성공적인 AI 시스템은 올바른 하드웨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성능, 비용, 전력 효율, 유연성의 균형을 생각하세요. 각 워크로드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선택할 때 비로소 진정한 AI 혁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AI 프로젝트가 성공하길 응원합니다.